오늘의 주제는 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관리한다라는 주제이고요. 데이터 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3D가 웹페이지 안에서 돌아가는 CAD구나 이렇게 오해하셨던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프로젝트 플래닝을 하는 거구나라고 오해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3D 익스피리언스의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용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장비, 장소, 시간 이러한 제약들이 없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소 시스템은 3D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시보드에 대한 장점을 또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업무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롤 단위의 기능 조합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도입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내가 다 써야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기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영역은 뭐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관심 있는 영역만 롤 단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에서는 그 데이터들이 모두 더 연결되어 있고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링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영역의 전체 내용을 다 쓰면 더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롤 단위로 나는 이런 영역을 쓸 거야. 나는 저런 영역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알아볼 내용은 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관리한다라는 제목처럼 클라우드 저장 공간 내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설계 도구 없이 웹 브라우저 내에서 3D 데이터를 검토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제품과 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서로 연동되어서 데이터 관리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성숙도와 설계 데이터의 승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로젝트 플래닝을 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보시게 되면 그 실제 설계자는 저한테 업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는 이제 작업이라고 했고요. 그 작업을 받는 것부터 오늘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해야 될 일, 여기 투두 리스트에 가이드 손상 우려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작업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요 손상 우려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작업해야 될 영역이 어떤 데이터인지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죠. 물론 제가 이 코드만 보고도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요.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이런 식의 3D 플레이라고 불리는 뷰어를 대시보드를 조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3D 플레이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3D 데이터가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 볼까요? 예, 전체 프로젝트를 띄워봤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그리고 몇 초 만에 데이터가 뜬 것을 볼 수 있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부품이 약 2,8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꽤 중규모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한 2, 3초 만에 데이터가 뜬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좋게 되는 이유는 제 로컬에 있는 제 장비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계산을 클라우드 내에 서버가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해야 될 업무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의 모든 데이터는 대부분 3D 스페이스라는 공간 내에 있습니다. 이 3D 스페이스의 공간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검색을 이용해서 3D 서치라고 부르는 검색에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물론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결과값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결과값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저희는 6W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부로 들어와서 이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탭을 넘어갔더니 여기 3D 스페이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3D 스페이스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들이 3D 데이터, 해석 결과, 북마크, 문서 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거기서 제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키워드로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뭐 재질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문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6W 태그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승철이가 뭔가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데이터야. 그리고 이것은 솔리드웍스로 만들어진 데이터야. 그리고 이것의 종류는 피지컬 프로덕트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6W 태그를 이용해서 검색을 줄여 나가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16개 정도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찾기는 3D 서치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6W 태그를 이용한 내로우 다운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저희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설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많은 어셈블리와 파트, 서브 어셈블리와 메인 어셈블리, 그리고 재질 정보, 뭐 문서 정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스페이스는 이런 연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본 데이터가 있었을 경우에 그 원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태스크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인지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원본 데이터는 하나만 두는 거죠. 그리고 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연결이 되게 만들어진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셔서 뭐 폴더 개념에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3D 데이터에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이 이 3D 스페이스고요. 다 동일한 레벨로 저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데이터에 접근할 될 때마다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6W 태그를 이용해서 내로우 다운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북마크 에디터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소스 개념으로 이 3D 스페이스 안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북마크 에디터라는 게 있고요. 이 북마크 에디터는 일종의 3D 스페이스의 싱글 소스에 다가가는 즐겨찾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즐겨찾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키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4개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엔 지금 설계 데이터가 4개가 있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아까 보셨던 우리 그 프로젝트 약 2000개가 넘는 데이터가 있는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것만 몇 개만 추려내서 이런 식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마크를 만드는 것은 지금 3D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바로 북마크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설계하고 오늘 또 설계하고
매일매일 접근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런 북마크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재활용하거나 검색을 통해서 하실 때는 뭐 3D 서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하는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북마크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폴더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데이터에는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불필요한 전체 리스트, 수많은 서브 어셈블리와 파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딱 즐겨찾기 해놓는 컨셉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폴더상 여러 위치에 삽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파일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이쪽 폴더에 넣어놓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저쪽 폴더에 넣어놓기도 좀 애매한 혹은 양쪽에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파일이 두 개로 복사가 돼버리고 뭐 이런 경험도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북마크 에디터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북마크 에디터를 복사를 해서요. 그 다음에 다른 쪽 폴더에 가서 그냥 이것을 페이스트 해버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마크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원본 데이터, 3D 스페이스 상에서 존재하는 원본 데이터는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폴더에서 수정을 해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동시에 저쪽 폴더에 있는 북마크 역시도 업데이트가 돼서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양쪽에 넣어서 관리해야 되는 애매함 이런 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제가 태스크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D 스페이스 상에서 데이터가 어디 있고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어셈블리 데이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검토라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3D CAD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도구 없이 클라우드에서 웹 브라우저만으로 데이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검토 탭이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처럼 아까 그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익스플로러와 3D 내비게이트라는 앱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건데요. 오른쪽에서는 3D 형상으로 나오고 있고 왼쪽에서는 이런 테이블 형태로 BOM이 리스트업 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 형태는 꼭 이렇게만 보이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트리 구조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많이 좋아하시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서브 어셈블리를 풀어서 그 하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역시도 이렇게 한두 클릭으로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긴데요. 다시 트리뷰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트리 뷰에서 3D 데이터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한 파트나 어셈블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오른쪽에 있는 3D 데이터에서 내가 찍은 파일이 데이터가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BOM 데이터와 그리고 3D 데이터가 연동되어서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찍다 보면 가끔 이건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이런 파일들 있죠. 왜냐하면 이 3D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포커스 온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에 집중해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 온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죠. 이 작업은 반대로도 구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3D 데이터를 검토하는데 이 부품을 찍어 보게 되면 사용자가 찍은 것이
최하위에 있는 파트를 찍은 거냐, 아니면 너는 그 위에 있는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싶니, 아니면 더 위에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싶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포커스 온 해보면 왼쪽에 있는 트리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데이터이구나 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상위에 혹은 하위에 어떤 데이터들이 물려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것과 관련된 첨부 문서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도 PDF 문서도 3D 데이터에 연동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이 3D 문서 같은 경우는 클릭 한두 번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펙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D 데이터 따로, 그리고 스펙 문서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D 스페이스 내에서 데이터가 서로 다 연동이 되어 있다. 그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좀 더 시각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릴레이션에 대해서 보는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제가 선택한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 좀 전에 보셨던 PDF 문서가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서브 어셈블리 하위에는 어떠한 파트 혹은 서브 어셈블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링크 관계가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제가 선택한 특정한 서버 어셈블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전에 있었던 설계 변경 요청이 링크로 걸려 있구나, 북마크가 걸려 있구나, 그리고 더 상위에 있는 어셈블리가 어떤 것들이 있다. 심지어 다른 프로젝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명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의 어느 모델에 이 내가 선택한 파일이,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더 이 관계를 활용하는 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3D 데이터 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예, 3D 데이터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네, 여기에 있는 길이 값이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구나를 바로 측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특정한 파트의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리값도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섹션도도 이 안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어셈블리 검토가 더 좋은 것은 위쪽에 두 번째 줄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3D 익스페리언스 웍스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롤 수준에서 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D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권한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데이터에 가서 설계자가 아니어도 3D 개념에서 BOM 테이블과 함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어서 3D 기반으로 회사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 이 3D 익스페리언스 웍스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3D 익스페리언스 웍스 내에서 모든 일을 다 수행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미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설계와 해석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솔리드웍스에서 그냥 설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만 3D 익스페리언스 웍스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분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데스크탑 솔루션과 3D 익스페리언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로 연동되게 하는 것,
요런 것에다가 파워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바이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로 연동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관리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죠.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이용해서 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 오른쪽에 보이는 깨알같이 써놓은 수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넘기고 그 플랫폼 안에서 더 다양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워바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솔리드웍스로 화면을 좀 전환해서 실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파워바이로 기존에 있었던 솔리드웍스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작업을 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리프레시를 눌러보게 되면 투두에서 이제 프로그레스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뭔가 설계 수정을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에서 설계를 수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을 이용해서 제가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데이터를 3D 스페이스 안에서 찾아서 이렇게 바로 땡기실 수도 있고요. 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 솔리드웍스 안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활용했던 북마크 에디터를 활용해도 그대로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데이터가 로컬에 없었습니다만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클라우드에서 있었던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에 있는 데이터하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솔리드웍스 데스크탑과의 연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설계를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보시니까 이것이 읽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설계를 수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수정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걸 리저브라고 부르고요. 이 리저브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초록색 열쇠가 저한테 표시가 되고 제가 이 데이터의 수정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시각적인 표기는 저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 말고 이 데이터에 지금 접속해 있는 다른 사용자들도 거기에서는 이 키가 빨간색 키로 표기가 되고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 데이터를 누군가 수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솔리드웍스를 핸들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열어서 간단하게 요게 아니죠. 데이터를 열어서 간단하게 그냥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을 좀 티나게 좀 키워볼까요? 그리고 데이터가 수정되었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도록 좀 눈에 띄게 색깔을 좀 특이한 색깔로 바꿔서 이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이 잘 됐네요. 급격한 수정이 있었다라고 우리끼리 짜고 그런 것처럼 해보죠. 자, 이렇게 설계 수정이 다 됐으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세이브는 바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리젠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볼까요? 네, 이 권한을 다시 설계 수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해보겠습니다. 설계가 순식간에 수정이 되었고 그 데이터는 순식간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터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제가 수정 권한을 다 반납을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솔리드웍스 애드인포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는 설계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솔리드웍스 안에 다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설계를 수정할 때는 리저브를 하고, 그리고 설계 수정 다 했다. 그러면 세이브나 뭐 언리저브를 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와 솔리드웍스가 자연스럽게 협업이 돼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서치라든가 북마크, 태스크 이런 것들은 다 보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체인지 매니지먼트 같은 뭐 뒤에 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이 솔리드웍스 화면 내에서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는 그냥 솔리드웍스 화면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업무 처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워바이 기술은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가 연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카티아 V5 역시 이 파워바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활용하시는 2D 캐드 역시도 이 파워바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D 데이터가 아니라 이 플랫폼 내에 들어와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고요. 네,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바뀐 것들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솔리드 웍스에서 수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뭐 두께는 좀 티가 안 나지만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내용은 전체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이 데이터를 봐도 동일합니다. 예, 좀 편하게 찾기 위해서 이 Finding Context를 이용해서 파트 넘버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기에 그 데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포커스 온 가까이 해볼까요? 데이터가 잘 안 보이네요. 다른 것들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서버 어셈블리를 선택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이드를 해주게 되면 전체 어셈블리 내에서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클라우드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솔리드웍스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서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태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부여받았고 그 업무 부여받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3D 스페이스 안에 있는 혹은 북마크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이 설계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 수정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아닌 기존의 데스크탑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설계 수정까지 완료를 하고 그 내용을 플랫폼 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할 텐데요. 데이터의 중요도 판별, 요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데이터가 제가 지금 수정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파일 서버에 넣어놓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수정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데 이 서버 용량을 차지하고 있지? 혹은 이거 약간 수정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윈도우의 파일 베이스 체계에서는 이 데이터명만 있었을 때 이것이 중요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 있는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는 꼼수가 뭐냐 하면 파일명에다가 승인된 데이터, 리비전 A, 리비전 B, 지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파일명에다가 의미를 써놓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강요를 하고 그 강요한 것을 안 지켰을 때는 혼내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윈도우 체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에서는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추리티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고요. 모든 엔지니어링 아이템, 그러니까 설계 데이터라든가 각종 문서에 대해서 상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 개념이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in work, 자 아래쪽에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요 in work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설계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배포 대기 상태인 프로즌 상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넘긴다라고 하면 배포 상태, 릴리즈 상태이죠. 이런 식으로 한 설계 데이터에다가 설계 중인지, 배포되지, 배포 상태인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 머추리티를 통해서, 성숙도를 통해서 이것은 되게 중요한 데이터구나. 가치가 높은 데이터구나. 아니구나. 이것은 지금 뭔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은 아직 활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의 개념이 잘 자리 잡히면 사내에서 통일된 프로세스가 정립되게 됩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5가지 성숙도이고요. 물론 우리 회사의 스타일상 이런 것들은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설계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지 말고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솔리드웍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설계했던 데이터입니다. 머추리티 스테이터스가 지금 in work, 그러니까 설계 중입니다라는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요것을 이제 설계가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테니까요. 이것을 in work 상태에서 저는 이제 설계를 다 했습니다. 프로즌 상태, 그러니까 배포 대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프로즌 상태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뭐 파일명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파일명마다, 데이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머추리티를 in 워크 상태에서 프로즌 상태로 변경하는 것이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즌 상태로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설계가 다 됐고 이제 좀 있으면 배포될 겁니다라고 이 안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변화는 꼭 이 솔리드웍스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 작업은 동일하게 플랫폼 내에서 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이 데모를 위해서 다른 탭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북마크 에디터에서 이 데이터를 하나 잡아서 지금 아래 미리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프로즌 상태고요. 예, 프로즌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것을 릴리즈 상태,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실제로 배포되는 데이터입니다. 릴리즈 상태로 솔리드웍스에서 했던 작업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플랫폼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제가 직접 핸들리지 하지 않은 다른 설계자 혹은 다른 부서의 사람, 뭐 생산, 구매, 뭐 이런 부서의 사람이 봤을 때에도 어, 메시지가 좀 많이 떴는데요. 지저분하게. 이것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지금 상태가 이제 릴리즈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도 이 데이터는 설계 변경이 완료되었고 배포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리저브를 시도하게 되면 지금 현재 릴리즈 상태이기 때문에 리저브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머추리티를 제가 임의로 막 한 단계 한 단계씩 넘겨왔는데요. 사실 회사에 따라서는 그냥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릴리즈로 넘어갈 때에는 회사의 뭐 매니저분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릴리즈 상태로 넘기는 과정을 하시는 회사들이 더 많죠. 그래서 릴리즈로 넘어갈 때에 이 작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3D 데이터를 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넘기는 것이죠. 이 3D 익스페리언스 웍스가 더 좋은 것은 이러한 승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 클라우드 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데스크탑 장비에 가야만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제가 모바일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핸드폰에서 이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승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바로 선택할 수도 있어서 기존에 보시면 이런 승인 절차를 위해서 윗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어가지고 승인을 못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근원적으로 차단돼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서머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관리한다라는 주제였었고요.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쉽고 강력한 3D 접근성,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한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솔루션과 연동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머추리티, 성숙도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중요도를 표현하고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 머추리티를 넘기는 데 있어서 승인 절차를 포함시켜서 우리 회사 내에 프로세스를 좀 더 멋있게 그리고 절차를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